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파기하고 하루가 지난 오늘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와 수습할 방안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과 중국만 좋아할 결정을 내렸고, 미국은 지금이라도 국방장관이 서울과 일본을 방문해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 갈등이 방사능 스시까지로 번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오늘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9월에 이자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힌트는 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웰 연준 의장과 시진핑 사이에서 미국에 누가 더 나쁜 적이냐고 트윗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9월과 12월에 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고 밝힌 뒤 미국 주식시장 나쁘게 반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 회사가 당장 중국에서 나오라고 명령한다고 트윗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국가 안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끌려가기 시작한다고 악시오스가 분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에 악화될 수 있다는 자문들의 보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는 경제가 아주 좋다고 유권자를 확신시킬 수 있다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대통령이나 주변 인물 모두 떨고 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심층 취재 결론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조종사였으면, 이런 제목의 애틀랜틱 기사를 오늘 미국 많은 언론이 인용합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산소의 20%를 만들어내는 아마존 산불도 주요 의제입니다. 아마존 개발 허용을 공약하고 당선된 브라질 대통령은 환경보호단체가 자신을 해치려고 방화를 저질렀다면서 다른 나라에 주권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구글도 중국 정부가 뒤에 있는 어카운트 수백 개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서구 사람을 겨냥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나쁘게 보이려고 조작한 비디오 어카운트들입니다. 지그재그식 복도 등 총격 범죄를 막기 위한 건축 설계로 지어지는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에게도 잘 알려진 에코파크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택시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먼트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매일 마지막에 읽어드린 그 헤드라인이요. 그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과거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또 우리의 그 생활과도 연관이 되고 또 주변의 변화라고 할까요? 세계 흐름이죠. 그런 것과도 연관되는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하게 됐는데요. 워낙에 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오늘 먼저 어제는 바로 한국과 미국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그 GSOMIA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일본과 이것을 깬 것에 대해서 그 여파가 어떨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오늘은 그 미국 언론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뭐 이런 내용을 많이 보도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한국에 뭐 당연히 서로 어느 정도 그 피해가 되고, 그리고 어제는 그 북한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더 붙고, 어제는 미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아베 신조도 한국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 성향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당하고 나서 아차 싶었다. 뭐 이런 내용이요. 그리고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 뭐 피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그러나 이제 그 군사 정보가 서로 극박하게 긴박하게 많이 오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덜 효율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백악관이 굉장히 놀랐다는 보도.
원래 처음에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국에서는 충분히 미국에 전달을 했고 미국과 협의를 했고 미국이 이해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해는 무슨 이해? 하고 바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우리 대단히 실망했다. 한국과 일본이 또 그 문제 해결점을 찾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그 미국의 반응이 나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늘 그런 보도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로 한국에 이것만은 무역 문제에서 제외를 시켜서 그대로 이어가주기를 바랬다. 이런 부탁, 경고도 했고 부탁도 했고 요청도 했는데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자 깜짝 놀랐다. 물론 이것을 리바이브 하기는 좀 힘들어서 걱정이기는 하지만 90일 이후부터 이제 뭐 실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아직도 뭔가 길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뭐 가장 최근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빈센트 브룩스의 말을 많은 언론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넘버 원, 미국에 충격 주기 위해서. 넘버 투, 도쿄와 이 무역 분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넘버 원은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충격을 주기 위해서죠. 그동안 한국이 뭐 청와대에서 미국에 중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그 부탁하지 않으려면 왜 미국에 왔겠습니까? 당연히 이번에 미국이 가서 한국에 이거 파기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부탁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 한국에서도 부탁을 했는데 미국이 안 들어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좀 진작에 좀 해보지 왜 너희 일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하는 그 미국에 대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 여러 번 모욕 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쿄와 그 무역 그 분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건 뭐 더 이상 뭐 덧붙일 말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국내 정치 때문에라고 보도했지만 이 국내 정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더 이상의 설명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트릭 제럴드 부찬이라는 또 다른 전문가 국제전략연구소에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그 띵크탱크요.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제 이렇게 온 것이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마이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며칠 안에 대신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비행기 타고 서울에 가서 뭔가 이뤄내고 그 다음에 도쿄에 가면은 이 문제가 뭐 봉합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CNN 방송은 북한과 중국이 큰 그 승리자인데 홍콩발 보도입니다. 미국은 뭐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도 신경 쓰지 않고 돈 안 쓰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뭐 어제 많은 언론이 보도한 것을 반복하면서 반면에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지소미아가 한국이 어제 어떤 언론이 보도를 했었죠?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일본이 뭐 한국이 우선 기본적으로 그 위성 정찰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일본은 8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 잠수함의 활동 이런 것을 일본이 분석을 하고 대신에 한국은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뿐만이 아니라 뭐 스파이라든가 누구라든가 왜 지금 북한이 이런 일을 했는가 하는 소프트 정보뿐만이 아니라 가까우니까 이 거리, 속도, 고도 같은 것을 일본보다는 한국이 빨리 그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요. 무기가 얼마나 세련됐는가 성능이 그런 것들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한 나라만 하는 것보다는 두 나라가 좋다 하는 게 지난번에도 그 거리가 한국이 이 정도일 것이다 했는데 다시 그 정확한 시스템이 있는 일본으로 넘겨서 공유를 하고 보니까 일본이 그 거리가 더 길다는 것을 증명을 그 해줬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그 못하게 된다는 건데 뭐 일본이 왜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그랬죠. 일본이 더 한국이 더 피해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럼 일본이 놀랐다고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되돌려야 하느냐. 그건 너무나 또 당연한 거죠. 일본으로서는. 일본과 한국의 서로 그 장점을 플러스를 시켜서 일본, 한국, 워싱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본을 보호하려면 한국에서 정보를 받는 게 일본으로선 좋죠. 그런 내용을 CNN 방송이 설명을 했고요. 2014년 이후에 중국이 얼마나 군사력이 늘어났는가, 잠수함 테스트, 함대 뭐 이런 거 많이 했고 숫자 자체는 독일, 인도, 스페인, 대만, 영국 거 다 합친 만큼 많고요. 공군력도 상당히 향상됐기 때문에 트윈 엔진 그 J-20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을 해서 아시아에서 최대, 세계에서 세 번째고요. 한일 관계가 삐걱해서 이렇게 그 뭔가가 불편해지는 사이에 중국은 뭔가 그 강해진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방위비 타령만 비싸다고 하고 있다. 이 내용 오늘 CNN 방송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가장 자세히 보도를 했었던 뉴욕타임스가 오늘은 사설에서 뭐 어제 내용이 다 나왔던 것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어제 그 내용을 못 읽은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사설로 정리를 해줬다라는 그 정도인데요. 한국, 일본,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에 일본, 한국, 그리고 환태평양 지역의 그 파열 이렇게 썼는데 국가 안보와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미래를 그 보면서 해놓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가 안보와는 또 지금 당장 큰 해를 입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무역 문제로 국가 안보와는 상관이 없는 오랜 적대감에 의해서 이 같은 결정을 한국 정부가 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전쟁, 위안부, 징용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했고 워싱턴이 한국과 일본에 싸우지 말라고 아주 미리 지금보다 더 빨리 강하게 개입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건 뭐 이미 다 늦어버린 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했었던 일이 그 TPP를 깬 것이죠. 트랜스퍼시픽 그 파트너십. 오바마 대통령이 왜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을 했느냐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언론이기 때문에 전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들어오는 TPP를 만들었는데 이 TPP를 깨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도 무역으로 압박하면서 이 두 나라가 싸울 때는 아무 손 놓고 그냥 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국가 안보를 예를 들면서 맞지도 않게 관세를 적에게도 중국 같은 또 동맹국에도 관세를 올리는 데만 신경을 많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이 두 나라의 적대감이 미국에 얼마나 더 심각하게 나쁜 일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한국과 일본은 지금 미국이 나서야지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사실은 이런 결정과 서로의 반목이 그 한국과 일본 서로의 경제와 안보에 나쁘다는 것 정도는 미국이 나서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한다. 미국의 도움이 거기엔 필요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적을 돕는 것이라는 것도 한국과 일본은 잘 알고 있다. 근데 이 적이라는 것은 지금 그 한국이 누구를 적으로 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어제 어느 언론이 지적을 했었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미국에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그 적인 그 중국과 북한의 그 좋은 것이다. 그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미국에선 보도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대북 정책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은 미국과 한국과는 별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그 미국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언제까지 그 아래에 있을 것인가 영향력을 끊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자면 그럼 끊는다고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요즘에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군사 훈련도 많이 하니까 그게 한국에 득이 될 것인가 뭐 득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도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와도 참 비슷합니다. 무역 전쟁으로 시작이 돼서 안보 이슈로 갔어요. 지금 홍콩, 대만 이런 이슈로 가서 굉장히 그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보다 더 그 힘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이 이번 결정을 한 것이 미국과 손을 끊고 중국과 손을 잡는다는 결정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굉장히 그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능 스시에 대해서는 뭐 좀 뒷부분에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이제 두 가지의 건축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업인으로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그 컬럼인데 그 컬럼을 오늘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시건주에 그 과일 이렇게 시작하네요. 플루트 폴트라는 곳에 4,800만 달러를 들여서 하이스쿨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하이스쿨이 언제 다 지어지나요? 2021년이니까 내년 후년에 지어지는데 추세를 반영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하이스쿨을 지을 때부터 총격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말하자면 방공호처럼 뭔가를 지어놓는다든가 학교 교실을 좀 크게 해서 어떤 곳에 딱 학생들이 들어가고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게 해주고 복도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 보이잖아요. 햇살이 조금만 비쳐도 쫙 광채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그재그. 예전에 그 1차 대전 때 방공호 같은 데 보면 지그재그로 인해서 총을 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처럼 그게 벌써 100년 전인데 100년 뒤에 과거에는 전장터에서 했었던 그런 것이 미국의 학교 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이스쿨인데요. 그래서 그 학교 설계 자체도 원래 그 교도소를 설계하는 그 회사에서 맡아서 했답니다. 교도소가 아마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되겠죠. 누군가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2018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24군데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서 다치거나 사망자가 있는 그런 총격 사건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스쿨도 지그재그 길을 이렇게 꺾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뭐 좀 끊기고 그 여러 가지 뭐 커브를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방탄 백팩 같은 것이 유행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안 되니까 섀도우 존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냥 어떤 형태든 뭐 지하로 파든 파지 않든 방공호 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 양동이를 들려서 보낸데 양동이와 이제 고양이가 뭐 쉬하고 할 때 뭐 까는 모래라든가 이런 것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안전하게 학생들이 그 피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총격범을 어떻게 막는가 여기 그 원론적인 문제에 정치인들이 총기협회에서 돈 많이 받고 해결점을 찾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지금 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뉴스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그 레스토랑에 가끔 가고 또 이제 집에 갈 때 프리웨이를 타고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레스토랑을 자주 보거든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그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큰 홀도 있고 하니까 몇십 명 모이는 모임은 이 텍스라고 발음합니다. TAIX라고 쓰고 프렌치 레스토랑이요. 알바라도끼라고 선셋의 북동쪽 코너에 있죠. 이 텍스라는 레스토랑이 그러니까 100년쯤 된 식당이에요. 지금 이 에코파크 바로 그 지점으로 옮긴 것은 1964년도지만 예전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어떤 빵가게 주인이 와서 작게 뭐 그렇게 하다가 여기로 옮겨서 지금은 뭐 이게 뭐 10,000스퀘어피트 훨씬 넘죠. 그 뭐 한 20,000스퀘어피트 넘을까요? 파킹이 또 파킹랏이 워낙에 커서요. 버티다가 못해서 아무리 에코파크 요즘에 집도 비싸고 아주 예쁜 그 부틱 샵도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식당이 큰 거죠. 과거에는 그 주변에 그 프렌치 계열이 한 4천 명 살고 있었을 때도 됐는데, 왜냐면 여기서 아이가 나면 돌잔치를 하고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까지 해서 룸이 많으니까는요. 그렇게 했는데 어니언 숲도 먹고 하면서, 아니면 그 머슬 같은 그 홍합 요리 뭐 집에서 하는 것처럼 잘 해주잖아요.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은 인건비는 오르고 또 물건값도 오르고 너무 크니까 꽉 차지 않고 해서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이 건물 자체를 팔았습니다. 170 유닛, 아주 좀 고급 아파트먼트를 짓는 것 같아요. 이 텍스에서 그동안 뭐죠? 다저스 팬들 참 많이 음식들 먹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시절이 변하니까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찬란한 좀 프렌치 식당이 드물고 하니까 그런 식당이었었죠. 할 수 없이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다가, 주인 이름이 텍스예요. 지켜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팔았다 하는 것이고요. 120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그 건물을 팔고 본인이 테넌트가 되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한 6천 스퀘어 피트,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파킹은 이제 파킹까지 포함하지 않은 그 스페이스겠네요. 그렇게 해서 식당은 계속 운영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만 8천 개 정도의 음식을 서브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64년부터 선셋 블루버드에는 1911 선셋 블루버드예요. 이제 곧 임시로 닫는다고 하니까, 공사 지으는 동안 닫는다고 하니까 추억을 씹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텍스 레스토랑 그 전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좋아하고 잘 읽는, 뭐 늘 보죠. 이 애틀란틱 그 잡지의 기자, 제임스 팔로우즈라는 이 기자가 뭐 좋은 글을 참 많이 쓰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긴 것 가운데서 핵심만 좀 추려서 전해드리겠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특히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는 뭐 늘 말을 하루하루 다르게 하긴 하지만 너무나 중대한 것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쭉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항공사에서 조종사가 공개적으로 그 chosen one, 내가 딱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늘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king of Israel처럼,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 물론 다른 사람이 한 트윗을 리트윗한 거지만 그런 말을 조종사가 한다면 아주 그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항공사가 당연히 이 조종사를 주시하고 이거 조종칸을 맡겨도 돼? 말아야 돼? 할 것이다. 병원에서 아주 중요한 외과 의사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 행동을 관찰하면서, 또 변호사들도 수술을 집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회사에서 CEO가 전략 결정을 개인의 본능에 따라서 내린다면, 공개적으로, 그것도 자주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CEO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미 해군 사령관이 습관적으로 중요한 작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chosen one이야 라고 할 때 핵미사일 잠수함 운영을 이 사령관에게 맡길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일에서 이렇게, 행동이요, 비헤이비어가 이런데 예외일 수 있는 직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개인 비즈니스거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거잖아요. 넘버 2, 미국 대통령. 근데 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데는 조건절이 붙죠. 공화당, 다수당인 공화당의 상원이 지지하는 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이런 그 행동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 애틀란틱 기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중국과 관련돼서 왜 대통령이 이런 말을 듣는가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중국이 내린 결정도 있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그 주식시장 굉장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다우지수도 455.35포인트, 뭐 나스닥 178.32, S&P 500도 53.65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답니다. 중국발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의장 얘기인데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이 파웰이 오늘 그 연설을 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은 걱정할 만하다. 특히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앞뒤에 그 제이 파웰 연준 의장이 연설하기 전과 후에 트윗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자율 내려라. 더 많이 내려라. 지금 뭐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이 파웰 연준 의장이 연설하고 난 뒤에는 그 뭐라고 했냐면 나의 유일한 의무는 누가 미국의 더 큰 적이냐 이 점이다. 제이 파웰 연준 의장 아니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게 이제 하나의 트윗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서 연준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모르는 한 연준은 입을 열어서는 안 돼. 말할 수 없어. Can't speak without 내가 하는 일을 모르면. 지금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 연준은 아주 약하지. 나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한 트윗입니다. 이제 그 트윗에 대해서 이게 연관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A4 용지로 몇 페이지였던가요? 제가 세봤는데 23페이지입니다. 일면에 이 내용이 어제 그 이미 인터넷에 먼저 실리고 아침에 신문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신문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받아보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 A4 용지로 뽑았을 때 23페이지 분량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대통령의 어드바이저들이 이달 초에 경제가 내년에 뭐 불황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눈에 띄게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한 얘기가 대통령이 이제 이 얘기 듣고 난 이후에도 뭐 tremendously phenomenal 아니면 뭐 incredible 이렇게 경제가 좋다라는 표현에 수식어를 많이 붙였는데 딱 그 어드바이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는 미국인들에게 내가 캠페인 하면서 경제가 좋은 것으로 확신시킬 수 있어. 이렇게 그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일치되지 않고 또 경제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커멘트가 좀 변덕스럽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서 아유 무슨 페이롤 텍스 세금 감면이 어딨어.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몇 시간 있다가 페이롤 텍스 세금 감면 시리어스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하다가 그 다음날 그런 걸 왜 해? 미국이 그 페이롤 텍스 세금 감면은 안을 연구할 필요가 없지. 경제가 얼마나 강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서 이 보도 자체가 그 백악관 내부인, 외부인, 과거, 현재 어드바이저, 정치인들 뭐 25명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데 대통령의 불완전한 또 변덕스러운 말과 대단한 자신감 때문에 모두 좀 떨고 있다는 겁니다. 패닉은 아니지만 nervous 상태는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계속 그 투자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돈이 묶여 있는데 대통령은 뉴스 미디어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뉴스 그 보도 매체가 거짓말 뉴스를 보도를 한다. 지금 경제가 너무 좋은데 경제가 부정적인 것처럼 이제 좀 나쁠 수도 있다. 내지는 이미 나빠졌다로 보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그 보도에 이끌려서 걱정하면서 돈을 안 쓴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생각인데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경제 자아 도취 뭐 이런 표현까지 한다 하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뭐 일자리를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뭐 잘 계산해 보니까 덜 만들어졌다. 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한 50만 개가 덜 만들어졌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오늘 연설하는 것에 맞춰서 나온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25살에서 54살하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나이잖아요.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경기 침체 이전, 그러니까 2008년 내지 2009년, 그때보다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때보다 그 사람들 나이대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좋지 않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는 그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뭐 전체적으로 5천억 달러 가운데서 2천억 달러에 지금 25% 부과했고 나머지 3천억 달러를 9월 1일과 15일에 나누어서 뭐 25%, 10%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중국의 답이 미국산 물건 750억 달러에 대해서 또 똑같습니다. 미국이랑 대칭이에요. 9월 1일, 12월 15일 5%, 10%씩 이제 관세를 더 붙인다. 그러면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G7은 이번 주 말이고요. 프랑스에서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그 관세를 내렸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맥시멈으로 25%까지 올린다는 얘기고 이제 중국의 결정이 미국의 지금까지는 고분고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어요. 미국의 아주 훌륭한 회사들이 내가 지금 명령을 내렸다. ordered to immediately. 바로 스타트를 해라. 중국의 중국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다른 곳에서 그 사업을 할 그런 대안을 바로 찾으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다. 아주 그 홈에 와서 미국에 와서 당신의 물건들을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라 하고 ordered 내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뭐 자본주의 국가에 꽂힌 그런 나라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의 민간 회사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릴 권한이 그 authority가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법적인 권한 authority가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악시오스가 그 보도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지금 끌려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경제 무역 전쟁을 해서 철강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파웨이에 뭐 미국 회사 거래하지 말아라 했다가 그것도 조금 연기했고요. 90일. 그렇게 경제적인 툴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가 안보, 홍콩 시위, 대만 여기까지 자꾸만 빨려 들어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 만났을 때 홍콩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지 하는 신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갈팡질팡 어떤 때는 홍콩의 시위대에게 폭도라고 얘기하고 민주적인 시위를 폭동이라고 라이엇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중국도 거기에 군사력을 투입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세계 민주주의 국가 홍콩을 포함해서 홍콩은 시지만 그런 그 다른 그룹을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사이에 미국의 위치가 어정쩡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홍콩에 만약에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 대만에도 개입할 수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대만을 지키기를 원하는 분위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오바마 시대 때보다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늘려버렸죠.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제 대만 총통과 전화를 해서 시진핑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면서 플로리다의 마알라고로 초대를 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와 시진핑은 친구야. 우리는 아주 좋은 사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철강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 그 절대적인 파워를 굉장히 존중하고 부러워하면서 시진핑은 잘할 수 있다. 홍콩 시위도 맘만 먹으면 다 평화적으로 곧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처음에는 미국에 좀 양보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반대의 입장으로 기울고 있어요. 게다 대고 아직까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백악관에 있죠. 그 존 볼튼도 대만 편이고 하니까 중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또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중국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느냐 이런 또 비난도 받고 있고요. 지난번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지난번도 아니네요. 이달 초에 호주를 방문을 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에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비난하는 이게 이제 사인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이 행동이 여기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냥 해본 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참모들의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참모의 말을 듣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로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게 참 뭐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안 되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세금 감면?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기간 산업 이것도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힘들다고 보고 있고 연준이 이자율 내리는 것 이거는 아마 이자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지만 이미 낮은데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는가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서 그랬죠?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금 더 양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켜 놓고 4년 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움에 고통을 좀 받으면서 대신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반쪽으로 나뉘어서 반이 될지 얼만큼이 될지 모르지만 서로 싸우면 미국이 약해지고 그 사이에 중국이 떠오른다 이런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인내력이 너무 다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데 방해되도록 이 무역 분쟁에서 좀 나쁜 쪽으로 행하는가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고민일 것 같고요. 그동안 공화당에 상당한 영향을 정치적으로 많이 미쳤던 비즈니스맨, 정치기부자, 자선사업가 한 10억 달러 정도는 투자를 했으니까요. 코크 브라더스의 형제 가운데서 데이비 코크가 숨졌습니다. 79세. 지난해부터 건강 때문에 직접 일은 하지 않았었고요. 1980년대는 리버테리안 당의 부통령 후보도 됐었고, 포브스의 세계 부자 11위 자산이 네트로 2019년도에 420억 달러, 2012년도에는 한 얼마 썼죠? 그 당시에 보수적인 것 나타내기 위해서 이슈 한 4억 달러 정도 썼는데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도 10억 달러 정도 썼는데 2020년에는 개입 안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아무튼 코크 브라더스의 코크가 숨졌습니다. 이 데이빗 코크가 숨졌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27년을 살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어서 구글도 지금까지는 210개의 어카운트를 닫았는데 그 이유가 홍콩 시위에 대해서 거짓으로 비디오를 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곡해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처음인데 유튜브 하면은 꼭 중국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서구 사람들이 보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홍콩 시위대의 시위를 어떤 형태로든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0개의 어카운트를 차단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러시아 사태와 연관해서 봅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이걸 성공을 하면은 2020년 선거에도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방사능 스시 제목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한국 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후쿠시마현 지진 쓰나미로 방사능이 누출됐고
있었고 지금 계속 통에 담아놓고 있는데 그 오염된 뭐 지하수 같은 거 이게 바다에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의구심도 있었고 한국올림픽위원회 또 뭐 한국식품안전국 기타 등등 타 이런 것을 요즘에 까다롭게 하고 지난번에 올림픽에서도 한국올림픽위원회가 그 선수들을 위해서 카페를 따로 만들고 음식도 따로 만들고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 심하다 하면서 일본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는 뭐 서울, 홍콩만큼 안전하다. 그 방사능 레벨이 후쿠시마가 파리, 런던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부 데이터로도 그렇고 뭐 비영리 재단의 데이터로도 그렇고 한국은 그 데이터가 틀렸다 하고 그린피스에 뭔가를 호소하기도 하고 그린피스에서 뭔가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지금 뭐 24개국이 부분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것을 뭐 수입 금지했고 대만, 한국, 중국은 전부 금지했고요. 어쨌든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이러한 것들이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려면은 그 일본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아니 그 후쿠시마 거기서 나오는 뭐 뭐를 먹고 그 물을 먹고 뭐 쌀을 먹고 하는 게 말이 돼라고 하는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들이 나와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동안 뭐 본인들이 준비한 그런 그 자료를 내밀고 있고요. 과학자들이 또 심지어는 그 지금 딱 그 가둬놓은 그 물 같은 것을 설령 뭐 바다로 방출한다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도 믿지 않고 일본 사람도 안 믿고 로컬 어부도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가 과학적인 그 결과를 못 믿다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사업에 지장이 된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G20 지난번에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일본에서는 그 음식으로 나온 쌀에 후쿠시마 쌀을 썼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쌀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하고요. 브라질 대통령이 처음에 선거 유세할 때 내가 아마존 다 벌목 허용하겠어. 뭐 브라질 몇몇 나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목장도 짓게 하고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지금 화제가 나서 꺼지지 않는다. 세계에서 막 걱정을 하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저거 환경주의자들이 방화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처리할 거야. 관련하지 마라 한다는데 G7 회담의 의제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